LA 카운티 정부가 빠르면 오는 7월 4일부터 경제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내 거의 모든 비즈니스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 사태를 노린 가격 폭리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앱까지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실험에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코로나19 백신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접종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플러턴과 부에나파크 등 OC 지역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한인 포함 5인조가 체포됐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보석 등 피해액이 무려 190만 달러나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지는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말라리아 약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잘못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에서 항체가 형성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접종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7월 4일 경제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이원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는 빠르면 7월 4일부터 경제활동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식당을 비롯한 쇼핑몰 등 모든 소매점 운영을 빠르면 오는 7월 4일부터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카운티 공무원도 목표일까지 복귀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급하게 경제 재개를 할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는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안정적이지 않아 조심스러운 경제 재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6월 첫째 주부터 스테이지 3로 갈 수 있는 추가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카운티별로 구체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원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가격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신고 앱을 통한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가격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가격 폭리 업체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까지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새로운 신고 앱은 소비자들이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제품 광고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가격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은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라며 법적으로 카운티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가격 폭리를 막기 위한 카운티 조례 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LA 시검찰도 카운티 정부와 공조해 가격 폭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검찰은 코로나19 사태 동안 평소보다 10% 이상 가격을 인상한 업체들은 벌금 $10,000나 징역 1년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과속 티켓 발부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발부된 과속 티켓 건수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50%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통량이 줄면서 교통사고는 75%,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실제 접종까지는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거나 백신을 맞으면 여러 종류의 항체가 생깁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방해하는 착한 항체가 있지만 역할이 없거나 오히려 바이러스가 세포에 잘 침투하도록 돕는 나쁜 항체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착한 항체를 중화항체라고 하는데 백신의 효과는 중화항체가 얼마나 생기느냐에 달렸습니다. 미국 모더나 백신은 전체 임상시험 참가자 45명 중 8명에게서
처음으로 중화항체가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백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점에서 임상시험 첫 단계로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화항체양이 충분히 생겼는지 밝히지 못했고 안전성도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실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착한 중화항체보다 나쁜 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댕기열 백신은 이런 이유로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나 이럴 때 안전성 입증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상용화는 아직도 먼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중화항체가 만들어지고 바이러스에 오히려 잘 걸리게 하는 부작용이 없다는 게 확인돼야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한인이 포함된 5인조 전문 절도범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이 훔친 물건과 현금만 무려 $200만 상당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활보한 5인조 절도단이 오늘 기소됐습니다. 피의자 중에는 35세 한인 남성 유진희 씨도 포함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이 씨를 포함한 절도단 5명을 오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w charged these 5 individuals with committing what we know of today at least 44 residential burglaries, which is a phenomenally high amount. 절도단은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올해 2월까지 주로 플러튼과 부엔나팍, 얼바인 지역 주택가를 활보했습니다. 최소 44곳의 주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이 훔친 명품 가방과 보석 등 금품만 $190만 달합니다. They're looking for high-end purses and Rolex watches and other kinds of property that they can easily and quickly dispose of that has value on the streets. 검찰은 피의자 대부분이 이미 절도 전과가 있어 최소 19년에서 최대 125년형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식당에서만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 투고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변화된 음식 문화, 이사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투고 메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한인 식당 업체들. 업체들은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집에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투고 메뉴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 곱창 전문 식당은 식당에서 먹는 곱창 맛을 유지하기 위해 양념된 고기를 살짝 구워 진공 포장해 투고와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더라고요. 맛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백균 포장을 해서 신선도를 유지한 다음에 집에서 삼겹살처럼 가족들이 좀 쉽게 접근해서 구워 드실 수 있게. 샤브샤브 식당들도 투고 포장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할 때 필요한 그릇과 소형 스토브도 무료로 대여해 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스 같은 건 저희들이 넉넉하게 다 싸드려요.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큰 컴플레인 없이 그렇게 집에서 해 드실 수 있어요. 치킨 전문점에서는 치킨과 주류를 묶어 콤보 메뉴를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활어 식당들도 투고 용기에 얼음을 깔아 신선도를 높여 투고와 배달 손님 잡기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요식업계. 식당 업주들은 진화된 투고 메뉴를 개발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연방 중소기업청의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의 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규정인 급여 지급 75% 기준을 낮추고 8조로 정해진 급여 사용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업계의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정부는 곧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말라리아 약을 복용한다고 밝힌 후 많은 비판과 경고가 쏟아졌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잘못 복용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점심을 먹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최측근들도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19 검사도 받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라리아 약의 부작용을 경고한 발표 자체가 자신의 적대적인 것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The only bad survey, they were giving it to people that were in very bad shape. They were very old, almost dead. It was a Trump enemy statement. 그러면서 말라리아 약이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켜준다며 의사들에게 처방을 요청해보라고도 말했습니다. It doesn't hurt people. I think it gives you an additional level of safety, but you can ask many doctors are in favor of it. 하지만 미 식품의약국 FDA는 말라리아 약의 심장질환 부작용을 경고하며 병원 외부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잘못 복용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t has some harmful effects on the heart muscle, and we've had records of deaths due to taking an overdose of hydroxychloroquine. 친 트럼프 성향의 폭스뉴스조차 말라리아 약 복용을 비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가 예전 같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달이라는 기한을 언급하며 세계보건기구의 친중 성향 개선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지원금을 끊겠다는 겁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한 달 내에 친중국 성향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자금 지원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 세계보건기구 총회 중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최후 통첩에 대해 중국 외에도 각국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 국가의 정치적,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WHO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WHO에 대한 공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WHO에 대한 지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대를 강조하면서 WHO 탈퇴 카드를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for cooperation. This is the time for science and solidarity. This is the time for all humanity to rally around a common cause. 하지만 WHO는 탈퇴까지 시사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의료품의 보편적이고 시기적절하며 공정한 유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회원국은 또 WHO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SBS 김도균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59%포인트 하락한 24,2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백신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22개 나라가 학교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부터 문을 다시 연 프랑스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의 옆 자리를 비워뒀고 이동할 때도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Même si on doit être à 1 mètre de distance, c'est pas grave, mais je suis aussi content de travailler. 유럽에서 지금까지 22개 나라가 등교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나라의 교육장관들은 화상회의를 갖고 등교가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하지 않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평소보다 적게 한 학급에 15명 이하로 등교시키고 보건당국과도 긴밀히 연락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등교 일주일 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7곳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교육장관은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확진자들은 등교 이전에 학교 밖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70명 중에 학생과 교사가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선 전체 학생의 30%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Réussissons à ramener les enfants qui finalement en ont le plus besoin, ceux souvent des catégories sociales les plus défavorisées. 앞서 등교를 강행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학교 문을 다시 닫았던 싱가포르도 오늘부터 졸업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오늘 애견 미용실과 트레이닝 샵들의 영업 재개를 허가했습니다. 각 지역별 한인사회 소식 종합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의심되는 어린이 괴질 발병 사례가 총 4건 확인됐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어린이 괴질 사례 4건은 모두 LA 아동병원에서 나왔으며 3명은 퇴원했고 1명은 현재 중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어린이 괴질 의심 사례는 모두 21건에 달한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800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로부터 받은 $90만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1,500여 명의 주민들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거주비와 유틸리티, 차일드케어, 그리고 교통비 등 필수적인 소비를 위해 $800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또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15일 오전 7시 45분쯤 맨하탄 드랜시 스트리트역을 지나던 F트레인 열차 안에서 흑인 여성이 30대의 아시안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흑인 여성은 피해 여성이 이 장면을 촬영하자 스마트폰을 뺏기 위해 손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며 이번 사건을 인종 증오 범죄로 보고 흑인 여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서북미 유일의 한인은행인 유니뱅크가 오는 22일부터 시애틀 지역의 모든 지점 로비를 개방합니다. 유니뱅크는 그동안 사전 예약 손님에 한해 지점 방문을 허용해왔으며 드라이브업으로 영업을 해왔지만 주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비즈니스 재개장 계획에 맞춰 모든 지점 로비를 고객들에게 재개방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에 맞춰 안전한 영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교통량 감소로 주내 보행자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교통국은 현재 주내 보행자 사망자 수는 9명으로 지난해 17명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교통국 관계자들은 주내 경제활동이 재개되면 사망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양측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회사 지분을 넘기고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자신의 월급도 40%나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망신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신입대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끓인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다. 이제는 저한테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정말 가족처럼 또 형제 자매처럼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너무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오래 봉사하다 보면 결국 가족이 되죠.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가족의 사랑은 모든 힘의 원천인 것 같아요. 외롭죠. 저는 LA에 정말 가족도 없고 홀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가족이죠, 저한테는. 저희가 돕는 분들이 모두 우리 이웃분들이거든요. 힘들지만 더 많이 돕고 싶어요. 나눔과 이웃사랑, 코로나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전두환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추징금으로 납부한다며 지분을 내놨던 회사에 대표이사로 복귀한 것에 이어 자신의 월급도 대폭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며 직원들의 월급은 동결된 때였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재국 씨는 북플러스 지분 51%를 추징금으로 내겠다고 밝힌 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A씨가 공매로 회사 지분 51%를 낙찰받았는데 전재국 씨만 참여한 유상 증자가 이루어지며 최대 주주였던 A씨 지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지배권을 유지한 전 씨는 지난해 11월 6년여 만에 대표이사에 복귀했는데 전 씨 취임 직후 900만 원이던 대표이사의 월급이 1,300만 원, 44%나 오른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북플러스 월급 명세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 씨 월급을 올릴 당시 2% 정도 인상된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됐습니다. 지난 3년간 북플러스 매출은 446억에서 388억으로 60억 가까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3년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정규직 직원도 2017년 123명에서 지난해 97명으로 20%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지금 이런 매출로 제가 생각 6개월 더 가면 부도입니다. 결국 주주들이 지난 3월 대표이사의 임금 인상을 지적했는데 전 씨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능력을 못 믿으시면 운영을 다 하시라고요. 우리 주주들이 다 인정하니까 능력을. 무례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일견 좀 무례한 거 아니고요? 지금 기존 주주 대표에 대해서 월급 많이 받아니까. 대법원은 지난 2016년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과시켰다면 이를 배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와 무관한 혼자만의 어떤 대폭적인 급여 인상, 그리고 본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 유상 증자,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씨 측은 대다수 직원 임금이 동결된 건 회사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도 전 씨의 임금 인상은 내부 동의를 거쳐 정당하게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전재국 씨 측이 아버지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며 넘긴 회사 지분을 도로 사들이려고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플러스 대표를 지낸 김모 씨. 전재국 씨 대학 동기로 시공사 등 전 씨 관련 7개 회사 임원을 지낸 측근입니다. 지난해 6월 당시 대표였던 김 씨는 10번 유찰 끝에 지분 51%를 낙찰받아 최대 주주가 된 A 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살려고 했죠. 이번에 안 들어왔으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사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또 유찰되면 전 씨 측이 도로 사들이려 했던 겁니다. 회사를 인수하면 힘들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남의 회사에 어떤 폭탄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전 씨와 공동대표인 권모 씨는 A 씨가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면 기존 거래가 끊어질 거라고도 말합니다. 전 씨가 최대 주주인 대형 서점 체인 리브로가 북플러스와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재국 회장이 나는 이제 이거 바뀌었으니까 나가 뭐 관련 회사니까 거래를 정리합니다. 과거 주주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 및 새로운 주주에게 손해가 되는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경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사정이 어려운 회사를 방치할 수 없어 전재국 씨 등과 지분을 도로 사들이려 했던 것이며 출판업계 사정을 잘 모르는 최대 주주 A 씨에게 우려를 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전 씨를 비롯한 경영진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미국에서도 한참 인기몰이 중인 프로야구 선두 NC가 7연승에 도전합니다. 두산과 올 시즌 첫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NC 타선은 두산의 토종 에이스 이영하를 난타하면서 초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1회 선두타자 박민우의 2루타를 시작으로 나성범과 양의지, 이명기가 차례로 적시타를 때려 석점을 올렸습니다. 두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8회 오재일의 적시타와 최주환의 희생플라이로 한 점차 턱밑까지 추격했지만 추가점을 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하위 SK는 10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1회 잇따른 내야 수비 실수 속에 키움의 대거 6점을 내준 뒤 2회 정희윤과 김강민의 적시타로 넉 점을 따라붙어 희망을 살렸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LG는 삼성을 상대로 화끈한 홈런쇼를 펼쳤습니다. 1회 라모스가 비거리 132m짜리 시즌 5호 석점 아치를 그려 홈런 공동선두에 올랐고 오지환은 솔로포, 이천웅은 투런 홈런을 보탰습니다. 기아는 나지완과 황대인, 한승택의 홈런포를 앞세워 롯데를 제압했습니다.
KT 강백호도 하나전 4회 시즌 5호 중월 투런 아치를 그려 홈런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4회 만에 선발 전원 안타를 완성한 KT는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가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거의 대부분의 경제를 재가동하는 목표일로 정했습니다. 지난 3월 내려진 자택 대피령,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이제 한 달 반만 잘 견뎌내면 됩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빈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